안녕하세요 여러분, 은설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제가 지난번에 스터디 위드미에서 약속을 드렸었는데 전치사 한 방에 정리하는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전치사 같이 저랑 볼 건데요. 제가 여기 위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용도 파악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전치사란 친구는 이해를 하기보다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께서 암기를 아직 못하셨으면 전치사 파트가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이번 기회에 좀 용도 파악을 해보시고 암기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치사 관련 좀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가지고 왔거든요. 일단 첫 번째, 전치사는 단순 해석 문제냐?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 전치사는 단순 해석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 전치사의 용도를 암기하셔서 문제 푸시는 게 맞습니다. 그냥 단순 해석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전치사 문제가 나왔을 때 앞에서부터 쭉 계속 읽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시간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치사 문제를 또 어떻게 푸는지 제가 또 알려드릴 거니까 그 푸는 방법대로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전치사 문제를 푸는 순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파트 5 보기를 봤을 때 다 전치사의 경우보다는 접속사랑 전치사랑 부사랑 이렇게 품사가 섞여 있는 문제들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되는 건 품사를 먼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보기에서. 그리고 빈칸 뒤에 이제 명사의 속성을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빈칸 뒤에 있는 명사가 장소 명사인지 시점 명사인지 기간 명사인지 수단 명사인지 이런 속성을 잘 파악을 하신 후에 답을 골라주시거나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답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정말 앞에서부터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사실은 여기서 끝나는 문제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많이 절약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절대 이제 앞에서부터 그냥 주구장창 해석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전치사 단순 해석 문제 아니고 전치사 용도를 외워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랑 오늘은 어떤 전치사들이 있는지 용도부터 먼저 파악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시점 전치사 첫 번째로 나오는 친구들, 에돈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은 해석을 이제 언제에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각자 이제 용도가 따로 있으니까 반드시 이 용도를 외워서 문제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at이라는 친구 뒤에는 시각이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정확한 시각. 예를 들면 at 9 o'clock, 뭐 at 10 p.m. 이렇게 딱 정확히 떨어지는 시각이 들어갔을 때는 앞에 에돈인 중에서 at이라는 전치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월이나 날짜 앞에는 on이라는 전치사가 붙거든요. 그래서 on Friday 또는 on May 15th 스승의 날이죠. 어쨌든 이런 날짜가 들어갔을 때는 앞에 전치사 on 붙여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계절이나 월, 연도 또는 분기 이런 친구들이 들어갔을 때는 앞에 전치사 in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in the summer, 뭐 in July, in 2020 또는 in the third quarter 이런 친구들 있죠? 세 번째 분기에 라고 쓸 때도 앞에 전치사 in을 붙이니까 빈칸 뒤에 시각인지 날짜인지 연도인지 잘 파악을 하신 다음에 앞에 있는 전치사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치사 문제를 풀 때 빈칸 뒤에 있는 친구들의 속성을 잘 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빈칸 뒤에 이제 August 30th 라는 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A번에 뭐 예를 들면 at이란 친구가 있고 B번에 in이라는 친구가 있고 뭐 C번에 before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누구를 골라야 될까? 앞에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빈칸 뒤에 있는 친구만 잘 보시면 돼요. 자, 요 친구 앞에는 원래 이제 on이라는 전치사가 붙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A번이랑 B번은 소거시켜줄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자, 여기는 친구들은 호환이 안 되므로 여기 자리가 만약에 on 자리라면 나머지 at이랑 in은 무조건 오답입니다. 그래서 답은 C번에 before이구나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용도를 꼭 외워주셔야 돼요.
자, 넘어가서 여러분 by랑 until이란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 여러분 올해 상반기 때 정말 시험에 잘 나왔던 친구들이고요. 앞으로도 잘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인 거죠. 자, 이 친구들 해석은 뭐뭐까지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토익에서 이렇게 두 개 배틀내는 문제를 참 많이 냅니다. 이렇게 두 개 어떻게 구분을 하면 되냐? 제가 by 옆에다가는 일회성이라고 적어놨고요. until 옆에다가는 지속성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면 이제 빈칸 뒤에 여러분 뭐 September 뭐 9th라고 할까요? 이렇게 시점이 있고요. 너 여기 지금 by 넣을래, until 넣을래 라고 했을 때 앞에 여러분 동사를 잘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동사가 이제 submit, 제출하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제출하다라는 친구는 자 9월 9일까지 언제든지 한 번만 제출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일회성의 의미를 가진 동사인 이런 동사가 나왔을 때는 by를 넣어주시면 돼요. 또 어떤 동사가 있을까요? 야 그때까지 보고서 완료해줘. 이런 동사 있죠? 9월 9일까지 언제든지 너가 시간 날 때 그냥 한 번만 완료해주면 돼 라는 뜻이잖아요. 이런 동사가 나왔을 때 아니면은 몇 시까지 도착을 해달라 이런 동사가 나왔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는 전치사 by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예를 들면 보증서가 9월 9일까지 유효할 거예요. 앞에 비동사 적어둘게요. 또는 뭐 할인이 뭐 9월 9일까지 이용 가능해질 겁니다. 또는 뭐 몇 시까지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뭐 할인이 이때까지 연기가 될 거예요. 이런 동사들이 나왔을 때는 의미를 약간 생각을 해보셨을 때 보증서가 9월 9일까지 그때까지 쭉 연장이 되고 그때까지 쭉 유효하고 뭐 할인이 그때까지 쭉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구나. 이런 동사들은 그때까지 쭉이라는 지속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동사들이 나왔을 때는 until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여기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너 by 고를래, until 고를래 두 개 중에 누구 고를래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동사를 잘 보고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시점 전치사 before이랑 after라는 친구들이 있죠. 이렇게 두 개 친구들은 사실은 전치사도 되지만 접속사도 되는 친구들이고요. 옆에 prior to, following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만 되는 친구들입니다. 꼭 같이 외워두시고 자, 그 다음에 since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since라는 친구 뭐뭐 이래로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친구 뒤에는 과거 시점이 들어가야 돼서 시점 전치사의 분류가 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 앞에가 이제 기간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 과거 시점 이래로 뭐뭐 해왔다 앞에 이제 반드시 현재 완료 시제 붙어 있어야 하죠. 자, 과거 시제 이래로 뭐뭐 해왔다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현재 완료 시제 같이 써줄 거니까 꼭 같이 외워두시고요. since랑 현재 완료 시제. 다만 since 뒤에는 기간이 아니고 시점이라는 거 됐죠?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뭐뭐부터라고 해석이 되는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친구들 다 안 나온 지 좀 돼가지고 다 같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as of란 친구 뭐뭐부터라는 뜻으로 as of today 오늘부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뭐 as of tomorrow, 뭐 as of Monday 이렇게 뭐 월요일부터, 뭐 오늘부터, 내일부터 이렇게 쓸 수 있는 친구이고요. effective란 친구도 꽤나 최근에 나왔었어요. 뭐 effective July 17th 7월 17일부터 라고 또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전치사니까 여러분 이 친구 절대 이제 효과적인이라는 형용사로만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전치사고 이 친구랑 또 잘 쓰는 그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미드 보면 진짜 많이 나와요. effective immediately 바로 지금 당장이란 뜻이거든요. 이 표현 자체도 그냥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직원이 사장한테 이 정책은 언제부터 효력이 있나요? effective immediately 지금 당장 지금부터 라고 해석이 되는 친구이니까요. 이 표현도 그냥 통째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immediately 자리에 빈칸 뽕 뚫어서 나올 수 있고요. effective 자리에도 빈칸 뽕 뚫어서 나올 수 있으니까 통째로 외워놓고 가세요.
그 다음에 starting, beginning 이 친구들도 분사처럼 보이지만 전치사로 쓸 수 있는 친구들이고요. 이 친구들은 단독으로 그냥 사실 전치사로 써도 되는데 뒤에 이제 at이나 on이나 in이라는 전치사 같이 붙어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외워두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넘어가서 기간전치사 볼 건데요. 자, 기간전치사 첫 번째 일단 in이랑 제가 애프터 정리를 해놨습니다. in이랑 애프터 같은 경우에는 시점 전치사도 되지만 기간 전치사도 되는 친구들이에요. 특히 이 in이라는 친구는 뒤에 여러분 기간이 붙었을 때 언제 이내라고 해석이 되지가 않고 뭐뭐 후에나 뭐뭐 만에라고 해석이 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in a month라고 했을 때 한 달 이내가 아니고요. 한 달 후에라고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되고 또는 한 달 만에라고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영어에서는 뭐뭐 이내라고 쓸 때 within이라는 전치사가 따로 있어요. 저희 앞으로 배우겠지만 within a month가 이제 한 달 이내라는 뜻으로 정말 많이 쓰고 보통 이제 in a month라고 썼을 때는 한 달 이내가 아니고 한 달 후에 또는 한 달 만에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애프터란 친구도 뒤에 시점도 많이 붙지만 기간도 많이 붙거든요. 이 친구도 기간 전치사가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옆으로 가서 여러분 for이랑 during이란 친구 둘 다 이제 뭐뭐 동안이라고 해석이 되는 친구들인데요. 가끔 이제 이렇게 두 개도 배틀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서 자, 보통 이제 이 for이란 친구 뒤에는 숫자가 많이 붙죠. 뭐 for 2 years라고 하던가 뭐 for 3 months라고 하던가 이렇게 숫자가 많이 붙긴 하는데요. 숫자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for years 수년간이라고도 쓸 수 있으니까 반드시 숫자가 붙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냥 뒤에 여러분 시간의 어떤 길이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해, 어떤 달, 뭐 며칠 이렇게 시간의 길이라는 요 명사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uring이란 친구는 이렇게 시간의 길이가 들어간다기보다는 보통 이제 일반 명사가 들어가서 during the vacation 방학 동안에 뭐 during the holiday 공휴일 동안에 during the meeting 회의 동안에 이런 식으로 일반 명사가 잘 들어가는 친구니까 만약에 for이랑 during이랑 배틀이 붙는 경우에는 역시나 빈칸 뒤에 있는 이 명사의 속성을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over이란 친구 뭐뭐에 걸쳐서 라고 쓸 수 있는 친구이고요. 이 친구도 대표적으로 기간 명사를 붙이는 기간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hroughout이랑 제가 throughout 친구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렇게 두 개는 뭐뭐 내내라고 쓰는 친구이고요. 자, 여기는 throughout 토익이 정말 좋아하는 전치사죠, 여러분. 뒤에 기간 붙였을 때 뭐뭐 내내라고 해석이 되고 through라는 친구도 여러분 뭐뭐를 통해서라는 뜻도 있지만 뒤에 기간이 붙었을 때는 뭐뭐 내내라고 해석이 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throughout the day, through the day 온종일 내내라는 뜻이니까 같이 외우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within이란 친구 뭐뭐 이내라고 했을 때 뭐 within 2 weeks 뭐 2주 이내에 이렇게 쓸 수 있는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자, 저희 넘어가서 장소 전치사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친구들은 빈칸 뒤에 이제 장소 명사를 붙이는 친구들인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기도 지금 에도닌이 나눠져 있는데 요렇게 세 가지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으니 꼭 구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여러분 요 at이란 친구는 특정한 지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범위가 좁은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on이란 친구는 표면 위에라는 뜻이라서요. 반드시 표면 접촉이 있어야 쓸 수 있는 친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in이라는 친구는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요. 어떤 장소 안에라고 하든지 어떤 넓은 범위에라고 할 때도 우리가 앞에 전치사 in을 쓰니까요. 꼭 같이 구분해서 외워두시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땡땡땡 하고 난 다음에 어떤 the area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지금 in 넣을래, and 넣을래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in을 넣어 주셔야 되는데요. 이 지역이란 친구는 굉장히 넓은 범위거든요. 여긴 이제 특정한 지점에를 나타내주는 at을 넣기보다 우리는 전치사 in을 넣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또는 뒤에 이제 이렇게 나라 이름이 나왔을 때도 여러분 나라라는 거는 좁은 그런 특정한 지점이 아니고 굉장히 넓은 범위를 나타내주는 표현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at이 아니고 in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다른 예시를 들어볼까요? 빈칸 하고 난 다음에 뒤에 이제 love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love.
나 여기 in 넣을래, and 넣을래, on 넣을래 라고 했을 때 여러분 in the love이 괜찮아요. at the love이 괜찮습니다. 근데 누구는 안 되냐면 on the love는 안 돼요. 이 on이라는 친구는 뒤에 이제 명사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표면이 있는 명사가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love이라는 친구는 그냥 뭐 예를 들면 영화관에서 사람들이 대기하는 장소 또는 뭐 샤롯테 시어터와 같이 그렇게 좀 문화센터에서 사람들이 대기하는 장소를 우리가 그냥 로비라고 하는 거지 이 로비라는 친구한테는 표면이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친구 앞에 on을 넣을 수는 없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 lobby floor이라고 바닥이라는 표현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on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on이라는 친구는 함부로 쓰면 안 되고요. 뒤에 있는 명사 여러분 표면이 있어야 표면이 보여야 쓸 수 있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여러분 제가 to랑 towards, into, onto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into도 마찬가지고 onto도 마찬가지고 to가 붙어있는 순간 여러분들은 항상 이제 방향의 이동의 의미를 가진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해석은 뭐뭐 쪽으로 뭐뭐를 향해서 라는 의미를 가진 친구들이고요. 이 친구들이 딱 보이는 순간 여러분들은 아, 이 문장에 방향의 이동의 의미가 있으면 좋을까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어떤 동사랑 잘 어울리냐면 가다, 뭐 움직이다 이런 친구들 있죠. 방향의 이동의 의미가 있는 이 동사들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는 거. 또는 제출을 하는데 A를 누구한테 제출을 한다. 또는 뭐 나눠주는데 A를 누구한테 나눠준다. 자, 제출을 하고 나눠준다는 거는 누구한테 또는 누구 쪽으로 라는 방향의 이동의 의미를 가진 동사들이라서 이런 친구들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데 여러분 이런 친구들이랑 누구랑은 절대 쓸 수가 없냐면 고정의 의미를 가진 동사들이랑은 절대 못 씁니다. 근데 고정의 의미를 가진 동사들이 누구 있어요? 이런 친구들 있죠 여러분. located, be located. 위치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건 그 자리에 그대로 이제 위치가 되어져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랑 to, towards, into, onto 이런 친구들이랑 같이 쓸 수가 없는 거죠. 또는 예를 들면 여러분 indicate 이런 친구들 있죠? 거기 가만히 나타나져 있다 이런 표현인데 이런 친구랑 어떻게 방향의 이동의 의미를 가진 이 전치사들이랑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친구들도 구분을 하실 때 동사를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onto라는 친구는 여러분 사실은 답이 막 엄청 잘 되는 친구는 아닌데 이럴 땐 쓸 수 있어요. step onto the stage. 무대 위로 올라가세요 라고 할 때 step이란 친구랑 정말 잘 쓰거든요. 이거 같이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into라는 친구는 누구랑 잘 쓰냐면 expand라는 표현이랑 잘 써요. 어디 안쪽으로 확장을 해가다 라고 쓸 때 또 같이 잘 쓰는 친구니까 같이 외워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또 장소 전치사 throughout, across, around란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그냥 사실은 너무너무 빈출이라서 이 친구들 뒤에 뭐 예를 들면 country, 나라가 있고 뭐 예를 들면 region, 이런 지역이 있고 또는 뭐 London, 이런 지역 이름이 있고 이런 나라 이름이 있다? 보기에 throughout이랑 across랑 around 세 개 중에 하나가 있다. 이 친구들 먼저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석이 어디 어디 도처에 어디 어디 곳곳에 라고 해석이 되는 친구죠. across the country, throughout the region 이런 친구들 너무너무 잘 쓰니까 같이 외워두시고요. 뭐 여기 뒤에 airport 이런 공항 이런 거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키오스크가 공항 도처에 있다. 이렇게도 잘 쓰니까 같이 외워두시고요. 그래서 빈칸 뒤에 이렇게 나라, 지역, 뭐 어떤 나라명이 들어갔을 때 보기에 이런 친구들 있다? 거의 답일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친구들은 바로 뭐뭐 옆에라고 해석이 되는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이야말로 정말 뒤에 무조건 장소 명사만 들어갈 수 있는 친구들이고요. 물론 이제 여기는 요 by란 친구는 용도가 너무 많아서 장소만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장소로 쓰였을 때 뭐뭐 옆에라는 뜻이라는 거. beside란 친구 뭐뭐 옆에. 그 다음에 next to 요 친구 전치사이고요. 여러분 그냥 next만 있을 때는 이 친구는 전치사가 아닙니다. 그냥 next는 형용사이자 부사인 거지 이 친구는 전치사가 아니니까 반드시 to가 있어야 된다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밑에 past란 친구 뭐뭐를 지나쳐서 라고 해석이 되는 친구인데요.
약간 의역하면 뭐뭐 옆에라는 의미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제가 항상 이제 수업 시간 예를 드는 건데요. 여기 이제 gas station 주유소가 있어요. 여기 이제 주유소 옆에 스타벅스가 있다라고 칩시다. 야, where's Starbucks라고 했을 때 you should drive. 특히 요 past란 친구 drive란 친구로 잘 쓰거든요. 야, 그 gas station 지나쳐가지고 운전해서 가면 돼.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주유소 옆에 이제 스타벅스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조금 의역을 하자면 뭐뭐 옆에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요 past란 친구는 drive란 친구랑 정말 잘 쓰이더라. 요거까지 알고 가시면 더욱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뭐뭐로부터 라고 쓸 때 이제 from이란 친구 또 장소 전치사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along이란 친구 하이라이트. 이 친구는 여러분 정말 쉬운 게 뭐냐면 뒤에 긴 장소만 붙이는 친구라서 빈칸 뒤에 명사의 속성을 봤을 때 그게 긴 장소가 아니면 빼셔도 돼요. 여기 long이란 친구 있죠? 긴 장소가 들어가줘야 돼요. 긴 장소가 뭐예요, 선생님? 뭐 거리라고 하던지 뭐 에브뉴라고 하던지 이런 길이가 긴 장소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within 뒤에 이제 범위나 장소 이내라고 쓸 수 있는 이 친구도 네, 장소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기타 전치사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뭐뭐에 관하여 라고 쓸 때 about만 알아두실 건 아니죠, 여러분. 옆에 on이랑 over에다가 하이라이트 치시고요. 특히 이제 독해하실 때 여러분 보시면은 on이란 친구 뭐뭐 위에라고 거의 안 쓰이고 거의 진짜 about의 의미로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면 세미나는 세미나인데 on customer service 이렇게 쓸 수 있다니까. 여기 이제 커스터머 서비스 위에 세미나가 아니고 커스터머 서비스에 관련된 세미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over이란 친구 마찬가지로 뭐뭐에 관한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누구랑 같이 쓰냐면 concern over 뭐뭐에 관한 걱정이나 염려 또는 dispute over 뭐뭐에 관한 논쟁 이렇게 또 많이 쓰는 표현이 있으니까 같이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분사형 전치사 이렇게 세 가지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고 마지막에는 pertaining이라는 친구는 반드시 to가 있어야 전치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친구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아까 as of라는 전치사 봤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as of 뒤에는 이제 시점이 들어가줘야 되는 시점 전치사 뭐뭐부터라는 뜻이었는데 이것도 여러분 진짜 원어민들이랑 정말 회화체에서 진짜 많이 쓰거든요. as for 또는 as to 요 전치사들은 뭐뭐에 관한이란 뜻으로 about이랑 똑같은 뜻이니까 이렇게 두 가지 헷갈리지 않도록 같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s for me 라고 했을 때 야, 내 얘기를 하자면 나에 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란 뜻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여기는 이 as for이랑 as to 같이 외워두시면 너무 좋겠죠. 그 다음에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를 가진 전치사들입니다. 그래서 despite, in spite of, notwithstanding 적어놨고요. 이런 친구들은 여러분 품사 구분하는 걸로 문제 많이 나오죠. 똑같은 뜻이지만 여기 있는 친구들은 전치사, 그 다음에 접속사로 쓰는 친구들 누구 있어요? even though란 친구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although란 친구 있고요. 그 다음에 even if란 친구 있고요. 도우라는 친구 있고요. 여기는 친구들도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인데 품사가 접속사니 동사 개수를 세서 이렇게 두 가지 구분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부사로 또 쓸 수 있는 친구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쓰는 친구들 nevertheless, 그 다음에 nonetheless, 그 다음에 notwithstanding 여러분 요 친구 부사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치사도 되지만 부사도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however 이 친구 부사입니다. 그 다음에 even so 이 친구도 부사로 쓸 수 있는 친구이니까 여기는 친구들 의미는 같지만 품사가 다르다는 거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으로 가시면 여러분 제가 뭐뭐 외에도 라는 추가 의미를 가진 친구들 적어놨거든요. A 외에도 우리 회사는 B도 제공합니다 라고 쓸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besides, S 붙어있는 친구가 뭐뭐 외에도 란 뜻이고요. S가 없으면 무슨 뜻이에요? 뭐뭐 옆에 라는 뜻인 대표적인 장소 전치사였죠. 구분하셔서 외워두셔야 되고 자, 여기 있는 이 besides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품사가 두 가지 다 됩니다. 전치사도 가능하고 부사도 가능한 친구. 자, 근데 밑에 있는 in addition to 같은 경우에는 to가 붙어 있잖아요. 이 친구는 전치사만 가능하지만 만약에 in addition만 있는 경우에는 부사만 가능하다는 거 품사 구분하셔서 외워두셔야죠. apart from, aside from, 뭐뭐 외에도 라는 뜻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뭐를 제외하고 라는 의미를 가진 친구들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여러분 이 친구들은 언제만 쓸 수 있냐면 전체 범위에서 요거 제외하고 란 뜻이라서 여러분 반드시 문장에 전체 범위를 표현한 친구가 있어야 돼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모든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던지 아니면 every 또는 entire staff except me 이런 식으로 전체를 나타내주는 표현이 있어야 쓸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Any managers, 어느 매니저든지 누구든지 다 선택할 수 있다. 누구든지 다 등록을 할 수 있다. 근데 except 뭐 Mr. Lee 이런 식으로 any도 마찬가지고요. no라는 친구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제 전체 범위가 있어야 쓸 수 있는 전치사가 바로 except, excluding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뭐뭐 때문에 제가 정리해놨거든요. 여기는 친구들도 뭐 해석 문제도 많이 나오지만 품사 구분하는 문제 참 많이 나오죠. 여기는 친구들은 전치사이고 그 다음에 because란 친구 그 다음에 now that이란 친구 그 다음 as란 친구 since란 친구 요렇게 친구들은 접속사로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다. 두 개도 품사 구분하는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외워두고 가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론인데 여러분 이제 문제 적용을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너무너무 길잖아요. 이거 지금 앞에서부터 해석하고 있을 거냐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ABCD 봤을 때 뭐야 이거 전치사 문제네? 그러면은 선생님이 빈칸 뒤에를 잘 보라고 했었지. 자, 빈칸 뒤에가 Friday입니다. 그럼 여기는 원래 이제 add-on인 중에서 on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B번이랑 C번을 빼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빈칸 뒤에 Friday가 시점이다 보니까 A번이랑 D번 중에 시점 전치사 D번을 먼저 넣어볼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금요일 전에 웹사이트에 포스트가 될 거야. 괜찮으면 D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번의 upon이란 친구는 뭐뭐 하자마자란 뜻이죠. 항상 이제 토익에서 upon이 보이는 순간 뭐뭐 하자마자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친구 주로 누구랑 같이 쓰여요? upon ing 동명사 붙여도 되고요. 명사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upon arrival 도착하자마자 또는 upon requests 요청하자마자 뭐 upon delivery 배달하자마자 뭐 upon 뭐라고 할까요? receipt 수령하자마자 이런 친구들이랑 너무너무 잘 쓰이는데 여러분들 궁금할 수 있어요. 선생님 언제는 명사를 넣고 언제는 동명사를 넣을 수 있나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너 여기 examination 넣을래? examining 넣을래? 이런 문제가 또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upon이란 친구 뒤에 일반 명사도 들어갈 수 있지만 ing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뒤에 여러분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뒤에 목적어 있다면 동명사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서 만약에 끝난다 그러면 일반 명사 넣어주시면 돼요. 됐죠? 자,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CD 봤더니 우리 이제 전치사 문제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앞에서부터 쭉 해석을 하냐? 아닙니다, 여러분. 해석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려요. 그래서 뒤에 있는 친구 속성부터 먼저 볼 거예요. 자, 지난 3년이라는 기간 명사가 들어갔고요. 우리 기간 전치사가 아닌 친구도 다 빼줘야죠. 일단 since라는 친구 기간 전치사 아니었습니다. 이 친구 뒤에 시점 붙이는 시점 전치사였고요. on이라는 친구 마찬가지로 시점 전치사였고요. 그 다음에 along이란 친구 제가 뒤에 긴 장소가 붙는다고 했었죠? 다 빼줘야죠. 그러면 A번 골라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in 여러분 제가 앞에서 뭐뭐 후에나 뭐뭐 만에라고 보통 해석을 해주면 된다라고 했었는데요. 가끔 이제 뭐뭐 동안에라고 쓰는 경우가 있어서 이 경우에는 후에랑 만에보다는 지난 3년 동안에 계속 꾸준하게 올라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게 더 깔끔해서 뭐뭐 동안에까지 외워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since를 절대 넣으시면 안 돼요. since 뒤는 시점에 들어가기 때문에 앞에 이제 아무리 have pp가 나와 있어도 since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인데 여러분, 두 번째 문제는 사실은 뭐 암기 문제예요. 앞에 우리 agree에다가 하이라이트 치시고요. agree라는 요 동사 뒤에 뭐뭐에 관하여 뭐뭐에 동의하다라고 쓸 때 agree on을 쓰거나 agree upon이라는 전치사를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누구랑 동의하다, 어디에 동의하다라고 쓸 때 또 to랑 with라는 전치사까지 같이 붙을 수 있으니까 agree on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여러분, 제가 앞에서 drive란 친구랑 누구랑 잘 어울린다고 했었냐면 past랑 잘 어울린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B번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는 요 it이 앞에 있는 어떤 명사를 지칭하는지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기는 요 it은 잠실 스테디움이 되겠습니다. 경기장이죠? 일단 여러분, 이 경기장이란 친구 자체가 속성이 장소 명사이므로 우리 until은 빼줄 거예요. until이란 친구는 뒤에 시점 붙는 친구이고요. within이란 친구 뒤에 이제 기간 또는 뭐 범위, 장소가 붙긴 하지만 해석상 이상하죠. 그 다음에 C번에 onto라는 친구, 여러분 이 친구 방향의 이동의 의미를 가진 to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앞에 on 붙은 거 보이죠, 여러분? 이 친구는 항상 이제 표면적인 접촉의 의미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스테디움 위쪽으로 운전을 한다라고 하면 경기장 위에 여러분 표면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운전을 한다는 얘긴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다 오답을 소거해서도 사실은 패스트가 정답이고 제가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드라이브란 친구랑 패스트랑 선생님이 잘 어울린다라고 했었지. 그거 보고 B번 고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볼 건데 여러분, 그 다음 거 자 ABCD 봤을 때 일단 품사가 다 다른 거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는 일단 빈칸 뒤에 명사밖에 없어서 전치사 자리이고요. 우리 A번이랑 D번은 뺄 거예요. 이렇게 대시 붙어있는 순간 접속사가 되거든요. 이 친구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고요. 이 친구 누구랑 똑같은 뜻이냐면 in order 투부정사랑 의미는 똑같은데 투부정사는 to 뒤에 동사가 들어간다는 거, in order that은 that 뒤에 주어 동사 목적을 하는 문장이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in order for 뒤에는 명사가 들어간다는 거, 뒤에 오는 요 품사 차이가 있는 거지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다음 provided that은 if랑 똑같은 뜻이죠. 그래서 요렇게 두 개는 이제 진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옆에 여러분 조금 읽어보시면 최근 경제 호전, upturn, 이 친구 upswing이랑 똑같은 뜻이죠? 반대말은 down을 붙여주시면 돼요. downturn, 쇠퇴. 그 다음에 downswing. 호전, 땡땡땡. 실업률이 낮아졌다, 감소하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under decline, 낮아지고 있고 감소하고 있다라는 뜻이라서요. 여기서 누구를 골라주면 좋을까요? 실업률이 떨어지는 거는 정말 좋은 일이죠. 그래서 as a result of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뭐에도 불구하고가 아니죠. 자, 넘어가서 ABCD 봤더니 사실은 품사가 여러분 조금씩 다 다르긴 한데 이렇게 두 개는 전치사이고요. afterwards는 부사로 그 후에라는 뜻이고 자, nearby 별표 칠 건데 여러분 이 친구 품사는 형용사이자 부사입니다. 전치사가 아니에요. 전치사는 어떻게 써야 돼요? near이란 친구가 전치사로 쓰는 친구이고요. nearby는 전치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은 전치사 자리라서 C번이랑 D번은 지우고 두 개 중에 골라주시면 되는데 뒤에 기간인 거 확인하고 기간 전치사 딱 넣어주시면 되겠죠. close to 뒤에는 사실은 뭐 장소도 잘 들어가긴 하지만 이런 추상명사 있죠. bankruptcy. 파산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친구들도 같이 좀 쓰기도 해가지고 같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 건데요, 여러분. 자, 그 다음 문제 볼 건데요. 자, ABCD 봤을 때 또 품사가 조금 다른 친구가 있네요. 일단 C번에 adjacent 이 친구는 인접한 이란 뜻으로
형용사로 쓰긴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adjacent 뒤에 이제 전치사 to가 붙었다? 그럼 요 친구 자체를 그냥 하나의 전치사로 보셔도 됩니다. 이게 결국은 누구랑 똑같은 뜻이냐면 아까 있었던 close to, 뭐뭐와 인접한, 뭐뭐와 가까운 이란 요 친구랑 똑같은 뜻이거든요. 어쨌든 여기는 지금 to가 없어서 C번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between 뒤에 이제 두 개라는 명사가 들어가줘야죠. 뭐 A and B가 들어가든지. 그래서 요 친구는 안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두 개는 약간 이제 해석을 해보셔야 되는데, 항상 제가 강조했죠, 여러분. towards란 친구는 뭐뭐 쪽으로 라는 뜻이다. 여기 이제 뭐뭐 쪽으로 넣으면은 아파트가 기차역 쪽으로 달려가고 이동을 한다는 얘기인데, 아파트가 어떻게 기차역 쪽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지금 들어가주면 안 되겠죠? 고정의 의미를 가진 near이란 친구를 골라주셔야 됩니다. 기차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 이렇게 A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여기 있는 이 to나 towards 어떻게 구분하시는지 알겠죠? 항상 이제 뭐뭐 쪽으로 달려나간다는 의미가 맞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ABCD 봤더니 전치사 문제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빈칸 뒤에 있는 친구 속성을 봤더니 1분 이하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일단 A번의 beneath란 친구는 뭐뭐 아래라는 뜻으로, 뒤에 장소를 붙이는 장소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Beneath the tree, 나무 아래에서 나는 taking a rest 하고 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above란 친구는 뭐뭐 위에라고 쓰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여러분 on이랑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 게, on이라는 친구는 표면적인 접촉이 있는 뭐뭐 위에란 뜻이고, above란 친구는 표면적인 접촉이 없는 뭐뭐 위에란 뜻이라 가끔 이제 파트 1에서 이렇게 두 개 또 헷갈리게 될 수도 있으니까 above인지 on인지 사진에 표면적인 접촉이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at이란 친구는 뭐 어떤 지점에라고 쓰거나 아니면 어떤 시각에라고 쓸 수 있는 친구이고요. 자, 여기 by라는 친구가 여러분 정말 용도가 많은데, 첫 번째 저희 아까 시점 전치사로 봤었죠? 뭐뭐까지라고 해석이 되는 친구이고요. 두 번째 저희 장소 전치사로 봤었는데요. 그때는 뭐뭐 옆에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러분 여기서 쓰는 것처럼 어떤 정도, 뭐뭐만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 뒤에도 숫자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뭐 by 5% 이거 언제 쓸 수 있을까요? 주로 이제 increase나 decrease 이런 친구들이랑 같이 쓰거든요. 올랐다 by 뭐 5%, 5%만큼 올랐다. 뭐 decrease 5%만큼 떨어졌다. 이런 친구들이랑 잘 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수단이랑 방법. 아마 보통 by ing 이렇게 쓸 거예요. 뭐뭐 함으로써.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뭐에 의해서라고 쓸 때 저는 그냥 주체라고 적어두긴 하거든요. 어떤 주체에 의해서 이 친구는 누구랑 같이 쓰냐면 수동태랑 같이 쓰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by라는 친구가 여러분 용도가 5가지가 돼서 이런 친구들 나왔을 때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이게 떠올라야 돼, 용도가. 그래야 전치사 문제를 빨리빨리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사실은 뒤에 less than a minute가 장소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뭐 위라고 쓰거나 또는 요 above란 친구가 사실 뭐뭐 보다라고 쓰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여기 두 개 다 넣어봤을 때 해석이 좀 이상하고, at이란 친구는 뒤에 무조건 시점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 친구는 시점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10원 딱 빼주면은 by밖에 안 남는데 도대체 이 친구 용도가 여기서 뭘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도 뭐뭐만큼으로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 운동선수는 최근에 세계 기록을 깼어요. 마라톤에서 1분도 안 되는 그 시간만큼이라고 하는 건 1분도 안 되는 그 시간 차이로 세계 기록을 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D번에 by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건 이제 오답을 소거해서 문제 푸시는 게 훨씬 편하죠. 특히 by란 친구 용도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요거 같이 정리를 해두시고. 자, 그 다음 문제인데요. 자, ABCD 봤을 때 품사가 조금씩 다른 거 확인하시고, 여러분 여기는 지금 sitting부터 우리 미팅까지 묶을 수 있을 것 같고, 뒤에 일반 명사 나와 있는 그 앞에는 전치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A번에 apart란 친구 from이 있어야 전치사로 쓰이지, from이 없으면 부사예요. 그래서 이 친구 빼고, 그 다음에 closely 이 친구도 부사죠. 이 친구 빼고, 이렇게 두 개는 해석을 해보시면 되는데, opposite이란 친구 여러분, 이 친구 대표적인 장소 전치사이고요. 물론 이렇게 사람이 와도 상관없어요. 사람이 서 있는 그 장소도 상관없습니다. 이 친구 뭐뭐
맞은편에 또는 뭐뭐 건너편에 라고 쓰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 누구랑 똑같은 뜻이냐면 across from이랑 똑같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맞은편에 앉아있는 여자 B번을 골라주시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 여러분 역시나 품사 구분을 해볼 건데요. 일단 consequently 이 친구 빼야죠. 여기 있는 친구 부산이가 빼고요. 그 다음에 between 뺄 거예요. between의 친구는 뒤에 어쨌든 두 개라는 명사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여기 지금 a few라고 나와 있어서 이미 두 개가 아닌 몇몇이라는 거 C번이랑 B번 빼고 나머지 두 개 중에서 해석을 하냐 일단 여러분 throughout부터 먼저 확인을 해볼 건데요. 토익이 나오면 뒤에 이제 기간 명사를 붙이거나 아니면 뒤에 장소 명사를 붙인다거나 아니면 어떤 분야 곳곳에서 또는 어떤 안내에서 서류 곳곳에 사인해 주세요. 또는 어떤 과정 내내 이런 친구들이 많이 붙는 전치사라 사실 이렇게 멤버들이라는 뭔가 사람 명사가 붙기에는 참 어색한 부분이 있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먼저 넣어보기 전에 not standing을 저는 먼저 넣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의 문제 풀 때 진짜 해석하는 문제가 아니고 용도만 잘 파악을 하셔도 도대체 내가 A, B, C, D 중에서 어떤 보기를 먼저 넣어보면 좋을까를 빨리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 이제 약간 해석을 해볼 건데요. 몇몇 멤버들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석을 하지 마시고요. 사실 여기 요 not standing 뒤에 있는 명사가 opposing이라는 저 동명사입니다. 그럼 요거 오타의 opposing. 원래 이제 not standing opposing the plan. 그러니까 계획에 반대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붙어져 있어야 되는데 근데 가끔 이제 이 동명사의 주체를 나타내고 싶을 때 이 동명사 앞에 이렇게 명사를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몇몇 멤버들에도 불구하고가 아니고 몇몇 멤버들이 계획에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석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A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 B, C, D 봤을 때 여러분 B번에 among 플러스 복수명사인 거 잊지 마시고요. 요거부터 먼저 지울게요. 가끔 이제 복수명사가 아니고 그냥 among이란 친구 뒤에 집합명사가 붙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스태프란 친구 S가 없이도 사실은 그냥 집합으로 우리가 의미 해석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audience 이런 관중 또는 personnel 이런 직원 이런 친구들은 굳이 s를 붙이지 않아도 여러 명으로 우리가 간주를 하는 집합명사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among 뒤에 s가 없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among 뒤에는 복수명사가 붙는다는 거 뒤에 main square는 중앙 광장이잖아요. 이 친구는 붙을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언더라는 친구는 뭐뭐 아래라는 뜻인데 여러분 자 광장 아래는 뭐가 있을까 여러분? 저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광장 아래에 뭐 흙이 층층이 쌓여져 있겠죠. 그 안에서 뭐 지렁이가 뭐 기어다니고 그러겠지만 그런 뉘앙스가 토익에선 전혀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 어보브란 친구 뭐뭐 위에란 뜻인데 여러분 광장 위에 공중에 뭔가 떠 있어야 되는데 요 세 번째 빌딩이 광장 위에 공중에 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D번을 지워주고 A번의 광장으로부터 세 번째 건물이다. 뭐가? 캔디샵이 A번 골라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 건데요. 일단 among 빼주도록 하고요. for 뒤에는 기간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월 말이라는 건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빼고 by랑 until 중에서 누구 넣을래? 라고 했을 때 앞에 만약에 문맥이 일회적인 문맥이다. 그러면 by를 넣어주고 조금 지속의 의미가 있네. 그럼 until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그 공석이 이제 채워지는 거는 월 말까지 한 번만 채워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by를 넣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많이 쓰죠. by the end of the month. 이 표현도 많이 쓰니까 같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 일단 A, B, C, D 봤을 때 품사 다른 친구 우리 next 지워줄 거예요. next란 친구는 to가 있어야 전치사로 쓸 수 있는 친구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into랑 towards 묶어가지고요. 이 친구들은 항상 제가 방향의 이동의 의미가 있는 친구라고 했었는데 이 친구 누구랑 이제 상극이냐면 located, 위치가 되어져 있다. 이 친구랑은 절대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지워주고 along이라는 뒤에 긴 장소를 붙이는 전치사 10번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전치사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전치사 용도를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영상 재밌으시고 좋으셨으면은 구독하기랑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